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여기에 글을 적어볼게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이번이 두 번째 맞는 명절이네요. 저희 시아버님이 4명제 중 둘째이시라 저희 시댁은 큰 집을 가지 않으면 제사가 없습니다. 큰 집과 시댁은 너무 멀어 매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둘 다 맞벌이 부부이고 같은 학교 캠퍼스 연인으로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결혼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고작 2,500만 원이 다였고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 내 회사에서 주택지원금이 축소가 될 거라고 하여 남편이 결혼을 무척 서둘렀습니다. 회사에서 1억을 얼마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결혼을 해서 함께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 결혼식은 11월인데 8월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해서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판국에 3달이나 앞당겨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집에서는 무척 반대하셨습니다. 저 역시 썩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고요. 그래도 이왕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부모님이랑 다퉈가면서 혼인신고 승낙을 받았고요. 혼인신고하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1억과 남편이 갖고 있던 2,500을 가지고 월세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첩첩산중이더군요. 시골에서는 국내 농협회의실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도 행사를 곧자기 치르는데 시아버지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우리 집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결혼식장을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 너는 너희 집에서 끝발이 있니 없니 친딸이 맞으니 아니니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는 남편 위로 누나가 2분 계시는데 시집을 보내보니 역시 예식장이 사는 게 더 모양새가 보기 좋아 보이신다면서 전화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속상해서 있는데 또 전화하셔서는 그냥 한 이야기니까 이건 그냥 넘기고 식장은 그럼 됐고 혼수를 많이 해오라네요. 솔직히 남편은 집 구할 돈도 충분치 않아 제가 우리 집이랑 다퉈가면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겨우 신혼집을 구했는데 남편 집에서는 그 회사에서 빌려준 1억을 남편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제가 혼인신고 안 해줬으면 못 구했을 돈인데요. 게다가 2년 뒤 12월까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보고 많이 해오라뇨. 남편 집에서는 전혀 우리 결혼식에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물론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그냥 여건되는 만큼만 하자는 마음이었고요. 저 결혼 전까지 2천만 원 모아뒀습니다. 남편도 저도 둘 다 모아둔 돈이 적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예단비로 600만 원을 보냈고 시댁에서 이건 애들 과자값도 안 된다시며 이건 시댁을 뭐로 보는 거냐며 시아버님 단 한 푼도 돌려보내지 말라시고 시어머님께서도 그래도 200 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우리 집에서 다 내라, 버스 전세금을 내라, 식대도 우리 보고 내라, 버스 안에 먹을 음식도 넣어달라 정말 요구 조건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전셋값도 없어서 딸 자식 혼인신고부터 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경우도 없이 너무 요구하니까 우리 집 어르신들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랑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저 절대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도 뭐 할 판에 먼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가 납니다. 저도 한 고집하는데 끝까지 이건 아니라고 못해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시댁 측에서 그럼 저희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이 전세 집값 모을 때까지 미루자고 하랍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시킨 마당에 그렇게 나오면 저만 손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집 멋지게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혼인 무효 소송하자고 하고 난리가 났죠.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께 빌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남편 때문에 계속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차가 없습니다. 저는 경차 타고 다니고요. 시아버님께서 결혼하면 남편 차 한 대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막상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축의금 들어온 거로 차 사는데 보태주시겠다고 말을 바꾸십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차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요. 그러고는 아마 지난 설날쯤이었을 겁니다. 시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얼마짜리 차를 널 월급 받는 거에서 매달 얼마씩 할부금 낼 것이며 몇 달 만에 다 갚을 것인지 계획서를 써오라고 하시더군요. 결국은 저희 돈으로 사되 얼마나 계획성 있게 살 것인지 아버님께 보고하란 것입니다. 차값을 보태주신다는 말씀 일절 없으시고 결국 저희 한동안 제 차 타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심히 전세 자금 마련하려고 모은 돈으로 제 차가 노화된 것도 있고 장거리 뛰기에는 위험한 것도 있어서 저희 새 차를 샀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제가 원래 타던 차는 아버님께 똥차로 보시더군요. 똥차 타다가 새 차 타니까 좋냐부터 똥차 언제 시골에 가져다 주냐 시골에서 똥차 달라고 마을 없냐 등등 똥차 하십니다. 꼭 우리 집에서 제가 타던 차를 탐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 아빠 차 2대세요. 뭘 탐내겠습니까? 시골에서 트럭 있고 승용차 있고 경운기, 이항기, 트랙터 우리 집 다 있어요 아버님. 그랬더니 그 뒤로 똥차 발언은 쑥 들어가더군요. 아들은 또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 더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화상 채팅을 하십니다. 메신저도 매일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매일 원격 제어로 아버님 컴퓨터 고쳐달라고 또 전화를 하십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도 계속 고쳐보라고 하십니다. 밤낮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남편이 교대 근무자라 매일 저녁 함께 있어주지도 않는데 아버님이랑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저는 멀뚱멀뚱하다가 시간만 갑니다. 이제 결혼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설날부터니까 결혼한 지 3개월 때부터 이세 소식을 물으십니다.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 결혼 전이라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던 겁니다. 남편도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저는 전세 자금도 못 마련했는데 애까지 생기면 생활이 힘들다. 일단 전세 자금이라도 좀 모으고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딴 길로 샜네요. 저도 모르게 울컥거립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크게 저희 할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할아버지 제사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부터 할머니 생신이랑 아버지 생신 알려줬는데도 기억도 못하고 전화도 제때 안 드렸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큰 집을 가지 않는 관계로 우리 집에 가서 조상님들께 세 사람 왔다고 인사 한번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 자식도 똑같은 자식인데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너도 나도 명절을 한 번은 너의 집, 한 번은 우리 집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러자더군요. 알고 봤더니 남편 생각은 내려갈 때 누구네 집 먼저 가는 거 말하는 거였고 명절 당일은 당연히 시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 저희 집 가서 차례 지낸다고 엄마한테 말했던 거고 근데 알고 보니 명절 당일 날은 시댁에서 보내자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저희 엄마 그런 거면 왜 먼저 우리 집 오냐고 그냥 시댁 바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댁 갔다가 명절날 오후에 오라고 합니다. 남편한테 시댁 먼저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화를 냅니다. 이미 자기 누나들이랑 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기로 했다고 명절이니까 누나들 얼굴 당연히 봐야 되는 거라고 결국 남편은 명절 당일도 자기네 집에서 보내고 형제들 얼굴도 다 봐야 되고 다 챙겨 먹습니다. 화가 나서 좀 싸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각자 집 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해서 토요일 날 저희 집을 갔습니다. 도착하니 밤 11시더군요. 부모님이랑 할머님이랑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주섬주섬 먹을 거를 챙겨주십니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아침을 먹고부터 할머니랑 엄마가 계속 시댁 가라고 독촉을 하십니다. 시댁이랑도 친정에서 저녁 먹고 늦게 혹은 월요일 새벽같이 가는 걸로 말이 다 된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후 5시쯤에서 우리 집에서 저 쫓겨났습니다. 시댁 가라고. 그리고 시댁 도착하니 7시쯤 되더군요. 할 것도 없고 나가서 둘러볼 것도 없고 정말 멀뚱멀뚱합니다. 그냥 뭐 괜히 눈치도 보이고요. 시어머님이 콩나물 꼬리 따라고 해서 꼬리 따고 고사리 삶은 거 반으로 뜯으라고 해서 뜯고 뭐 그렇게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하는 대화들 듣고 그러다가 그날 하루가 갑니다.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남편은 시아버님이 불러서 시아버님이랑 함께 있습니다.
또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해달라고 하십니다.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요. 틈나는 대로 제 옆에 와서 함께 이것저것 해줍니다. 아침밥 차리는 것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시어머님 뒤에서 손만 모으고 있었고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수제 놓고 상 닦고 음식 같은 거 떠주시면 그냥 상에 갖다 놓고 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는 게 제 임무입니다. 설거지도 정말 계속 못하시게 하십니다. 시댁집이 좀 옛날 거라 부엌도 많이 좁고 해서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불편할까봐 배려해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 번갈아 가며 서로를 쫓아다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런 게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서로 각자 할 일 하지 왜 너희들이 붙어 다니냐면서 저 시댁방목은 손에 꽂힙니다.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부탁했습니다. 나 좀 챙겨달라고. 이번에 남편이 정말 착하게도 잘 챙겨주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러십니다. 붙어 다니지 말라고 시어머님 도와드릴 것이 없으면 저 혼자는 너무 어색한데요. 방이 2칸인데 큰 방에는 차마 들어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 못하겠고 작은 방에는 아버님께서 진을 치고 계십니다. 마루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그것도 못할 짓이고 마루가 작아서 3사람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작기 때문에 구석에 가서 앉아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네는 이미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마다 몇 바퀴 더 돌아 이제는 지겹고요. 큰 신우는 오후 2시쯤 왔고 작은 신우는 장선에게 시집을 가서 5시 넘었더라고요. 이제 또 다 같이 그 좁은 마루에 꾸깃꾸깃 앉아서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두 사이들에서 한 잔씩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입니다. 시어머님 저보고 너희 부모님 너희 신혼집에 결혼하고 몇 번 오셨냐고 물으십니다.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시고 할머니 모시고 사셔서 너무 바쁘신데 겨울에는 수박 농사 때문에 하루도 집을 못 비우시고 좀 한가해지는 농한기 여름에는 우리 집 할머니 생신 제사만 줄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사흘 걸러 한 번씩 돌아오고 제일 바쁠 때는 일주일에 그런 집안 행사 3개씩 치르십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거 다 하시고요. 안쓰럽지만 제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희 시어머님께서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그러냐? 아무리 바빠도 하루 시간을 못 내냐? 진짜 부모가 맞냐? 신묘 이러콩 저러콩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 전에도 내가 친딸이 맞냐면서 뜻밖의 어쩌고 저쩌고 하실 때도 정말 화났지만 그냥 그땐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내가 친딸이 맞냐 하시길래 제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바쁘셔서 그래요. 할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식사 챙겨드릴 사람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아버님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고 계속 저희 부모님을 자식한테 무관심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아버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왜 우냐고 뭐 서러운 거 있으면 말을 해보라며 계속 울고 있는 저를 추궁합니다. 왜 우냐고 걱정해서 왜 우냐 묻는 게 아니라 꼭 애가 뭔가를 잘못해서 부모님이 혼내는데 애가 울어버려서 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는 식의 말투라서 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날 대로 나버려서 일부러 꾹 참았는데 일부러 말도 안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시건 상관은 없는데 저희 부모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서 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한 30분 넘게 술상머리에서 그러고 있다가 작은 신우가 집에 간다고 하여 저희도 일어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도 붓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바로 신혼집으로 올라올까 하고 친정에 전화했는데 너무 서러워 눈물이 또 주르륵 하면서 엄마 나 집에 바로 올라갈게 하는데 엄마가 왜 무슨 일이냐고 해서 결국 다 말하고 엄마는 화가 끝까지 나서 바로 친정으로 오라셔서 갔습니다. 다음날 남편 출근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신혼집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오후부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참았다고 시어머니 전화번호 알려달라시는 거 제가 일단 말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편한테도 화가 나셨어요. 마누라가 지네 아빠한테 그런 말 듣고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당장 마누라 손 붙잡고 일어나서 집에 가자 했어야지 그게 뭐냐고 막 화내시는데 맞습니다.
어제 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남편은 옆에서 누나랑 대화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 너무 제가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탓에 남편을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시댁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결혼할 때 시아버님이 너무 바라셔서 남편이나 저나 각자 법만큼만 가지고 결혼할 거라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시골은 원래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빚내서 해 보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딸 가진 게 무슨 죄인가요? 왜 빚까지 내서 해오라는 건지 저 잘하면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대학 졸업부터는 절대 집에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할머니가 손녀용돈도 주시는데 저 결혼할 때도 할머니께서 몇 년을 모으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깨 팔고 콩 팔고 하신 돈 손녀 시집 가면 뭐라도 해주시겠다고 100만 원을 모아서 주셨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습기가 차서 축축하니 잘 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10월 10일 시아버님 생신이신데 저 일이 있기 전 낮에 시어머니께서 저랑 남편을 불러놓고 10월 10일 생신이신데 월요일이니까 그 앞에 8일 와서 9일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근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럼 저 혼자 왔다 가라십니다. 이번에 저 안 내려오면 앞으로 각오해야 할 거라고 하십니다. 각오를 할지언정 저는 두 번 다시 시댁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용기 100배 얻어서 말 좀 했습니다. 그런 제가 싹수 없고 예의 없고 뭐 그렇나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아주 못돼 먹은 며느리 할랍니다. 그 이후 일주일 뒤쯤에 시모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주중에 시모가 저한테 전화 연속 3번, 1번 총 4번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 받지 않았고요. 전화 주셨을 때 제 생각은 아직 아주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해봤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주셨을 땐 회사 업무 중이라 못 받았고요. 하지만 이것도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른이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고 예의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표현을 넘어서 세상에 이렇게나 못돼 처먹은 계집애가 다 있네.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는 처음 보네. 요건 남편이랑 시무 통화하는 거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전화가 왔음에도 일부러 안 받은 거랑 늦게라도 다시 전화 못 드린 거 좀 마음에 걸렸지만 저런 소리를 듣고 나니 어이가 없고 죄송한 마음 다 사라지더라고요. 남편 놈도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만 저를 이해한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계속 제가 안 풀리고 있으니까 어른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뭘 그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대래 화를 내더군요. 제가 처음에 고수한 입장은 나 그런 꼴을 너희 집에서 당했고 그런 모습으로 너희 집을 나왔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너희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준비 때부터 계속 쌓인 게 있는지라 더욱 더 강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걸 남편은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합디다. 어떻게 부모랑 연을 끊냐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누가 너도 끊으래? 너는 계속 잘 지내? 나만 너희 집 안 간다고. 경조서 같은 것도 각자 집은 각자가 챙기고 그렇게 편하게 살자. 서로 신경 쓸 거 없고 좋잖아 이랬습니다. 남편은 계속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말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왜 너희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까지 육포였냐 하냐고 막 따졌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부모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른이 전화했는데 안 받고 다시 전화 안 줬다고 시모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단 전화 못 받고 못 드린 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한 용건이 제가 그날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좀 풀어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최소한 시부가 말이 좀 지나쳤다는 뉘앙스라도 풍겨줄 줄 알았는데 시부가 한 말은 그냥 부모 관점에서 한 말이다. 부모로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다. 시부가 약간 약주 한잔 하시고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러냐? 내가 넘어가야지. 시부가 약주 안 하시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냐길래 결혼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도 그러셨고 벌써 세 번째 시라고 처음에 두 번은 저 그냥 참았다고 근데 또 그러시니까 정말 화난다고 솔직히 있는 말 다 했습니다. 시모는 또 그럼 딸이 결혼했는데 한 번은 신혼집에 안 찾아가는 게 정상이냐고 하십니다. 역시나 저는 바쁘셔서 그런 건데 왜 계속 그러시냐고 했죠.
그래서 상황이 되면 못 갈 수도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계속 솔직히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싸우게 되면 그건 항상 시댁 문제로 싸운다고 하니 시모가 그렇다고 하더라. 다른 집도 다들 시댁 문제로 싸운다더라. 나는 이게 무슨 시댁 문제냐고 하셨는데 시모가 그렇다고 하더라. 저는 계속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싸우게 되면 그건 항상 시댁 문제로 싸운다고 하니 시모가 그렇다고 하더라. 다른 집도 다들 시댁 문제로 싸운다더라. 남편은 결혼하고 우리 집 경교사 챙긴 적도 없으며 전화도 한 적 없다. 할머니 생신, 아빠 생신, 우리 할아버지 제사 전부 그냥 다 지나갔으며 그래서 저도 한 달 전부터 전화 안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여자가 다 챙겨줘야 한답니다. 남자는 철이 없어서 못 챙기는 건데 그걸 옆에서 못 챙겨준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저 분명히 생신 일주일 저번에부터 말해줬습니다. 근데도 까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옆에서 그건 안 일러준 제 탓이라고 하고 남자는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요즘은 여자들도 철 없어요. 저도 철 없습니다. 남편한테 그걸 일일이 다 못 챙겨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이 앉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 남편한테만 따로 알려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집 조만간 곧 올라오신다길래 어머님 저 요즘 바빠서 오셔도 제대로 못 챙겨드릴 것 같아요.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바쁘면 자식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는 거다. 아무리 바빠도 12시 안에는 퇴근 안 하겠냐? 한번 우리가 올라갈게. 그럼 끊는다. 네, 들어가세요. 이러고 끊었습니다. 남편 옆에 앉혀두고 통화 내용 듣게 했습니다. 남편이 잘한다 잘해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주지도 않고 내가 너희 부모님께 직접 말하라길래 했는데 왜 내 말 중에 잘못된 거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다만 말하랬지 누가 따지랬냐고 이럽니다. 통화 끝나고도 화가 나는 게 시모가 그날 사건에 대해서 말실수에 대해 미안함이 아니라 시부 편을 들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별거 아닌 그런 거로 치부해버림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시부 생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했고 남편도 어차피 그날 근무 때문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별말 없이 남편도 그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시부모가 올라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아무 말 없는 게 왠지 느낌이 생신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할도리는 해놓고 할 말하지 싶어서 제가 선수를 쳐서 10월 1일 일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오자고 남편한테 제안을 했고 남편도 알았다고 해서 정말 피곤하게 갔습니다. 충남권에서 부산까지 엄청나게 멀어요. 분명 도착하면 2, 3시쯤 될 것 같아서 저희 기다리지 말고 점심 먼저 드시라고 우리가 저녁에 만난 거 사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도착하니까 시모가 밥상을 차리십니다. 3시쯤 도착했는데 식사 안 하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부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지난번 일 때문에 저한테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저의 지나친 착각이더군요. 식사를 다 하고 저는 시댁에 가서 처음으로 설거지를 하는데 밖에서 남편과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시부가 땡땡아, 너 오늘 왜 내려왔는 줄 아냐? 아빠 생신. 그리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화를 내십니다. 저를 부릅니다. 같이 앉아서 들으라고 합니다. 달려갔는데 내려오는데 왜 미리미리 누나들이랑 연락 안 했냐고 남편이 연락했었는데 다들 시간이 안 맞다고 하니 그러니까 왜 시간을 미리미리 안 맞췄냐고 화를 내십니다. 그럴 거 뭐하러 내려왔냐고 화를 내시네요. 꼭 그렇게 자식 새끼들 다 모아놓고 큰 잔치라도 벌이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멀리서 그래도 아버지 생신이라고 힘들게 내려온 아들내외에게 누나들이랑 다 같이 한 날짜에 맞추지 못한 상태로 내려왔다고 시부는 스스로 이 나이에 이만큼 현대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 드물다고 하시며 엄청 현대적인 사고방식이라 옛날 사람들 같이 돌려 말한다거나 하는 거 잘 못하신다고 직설적으로 다 말씀하신다며 저한테 당신이 잘못하신 거 있으면 저보고도 직설적으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는 게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시집 오면 시집 식구지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너는 내 편이야. 내 편이 돼야지 너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라며 게다가 제가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시모한테 잘하고 시부한테 잘하고
제가 신우들 먼저 챙기고 그래야만 집안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자 하나에 없던 우애도 생기고 있던 우애도 없어진다시며 남자는 돈만 벌어다 주는 거지 아무것도 할 거 없다시며 무조건 여자가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양쪽이 다 잘해야 하는 거라고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편도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뒤로 쓰러지시더라고요. 여태껏 차기가 한 말 뭐로 들었냐며 저보고 불만 같은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셔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 같은 경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고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던데요. 그게 왜 잘못된 말이냐고 부모 관점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니고 내가 언제 내 부모를 욕했냐시며 그건 욕이 아니라고 부모 처지에서 볼 때 섭섭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하면 너는 그걸 담아둬선 안 되며 섭섭해서도 안 되며 아버님 제가 저희 부모님께 믿보였나 봐요. 제가 부모님 사랑받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네 말하는 게 벌써 글러먹었으니 어쩌니? 아버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지 않으신 걸 이유로 그런 건 부모도 아니다라시며 계속 이상한 사람 몰아가는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부 소리가 커지시니 시모가 말리시네요. 애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 이해하세요. 하시며 시모가 좋은 말투로 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어머님 저도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집마다 상황이 다 틀린 건데 그걸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거로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잘못하는 부모로 몰아가시는데 제 기분이 안 상하겠어요? 게다가 제가 몇 번이고 바쁘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인 저희가 전혀 섭섭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쁘신 거 아닐까요? 그래도 계속 뭐라 하시길래 전 그러시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또 시부가 노발대발. 너는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왔는데 내 편을 들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라고 했냐? 네가 잘해야 한다는데 왜 내가 너 부모랑 통화해야 하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부모가 안 와보는 걸 전부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시길래 저도 내 아버님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잡고 물어보세요. 부모를 그렇게 몰아가는데 화 안 나는 사람이 있는지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또 하시며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이런 거 친구들한테 물어봤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당히 내 친구한테 물어봤고 친구들이 전부 시댁까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부가 뒤로 넘어가십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하면서 뭐 이런 걸 다 봤냐는 식이십니다. 내 친구는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 어른한테 물어봤냐길래 저도 혹시나 친구들은 아직 젊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각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들 부모님도 어이없어 하시며 뭐 그런 시댁이 다 있냐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모는 지난번에 전화로 제가 쏘아붙이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 남편이 아이고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애네 집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뭘 그만해요. 이러면서 제 다리를 잡고 획 돌려 앉혔는데 그때 발목에 심한 충격이 가서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흘려버렸습니다. 그걸 시부가 보고 완전 대박 폭발하셨죠. 지금 누구 안전에 그 눈 따위를 흘리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상을 탁 손으로 치시며 꼴도 보기가 싫다. 당장 올라가라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기 싫으시면 저도 안 올게요. 하고 바로 일어나서 와버렸습니다. 일어서는 저를 보고 또 뒤에서 노발대발 하시며 뒷목을 잡으시던데 더 이상은 반복되는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휙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혔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는데 지금 말 잘해라. 내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이혼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급 조용해지더군요.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또 전화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저 이혼할 건데 없을 때 이혼하는 게 좋겠네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했더니 갑자기 그런 뜻이 아니라며 말을 더듬네요. 더 할 말 없으면 전화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신랑에게 혼자 효도하고 각자 챙기고 나는 이혼 준비한다고 선포를 하니 일단 화부터 풀라며 자기가 잘 해결하겠다며 자기가 잘하겠다며 남편이 위로라고 해주는데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부모 입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진짜 오만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 생각나서라도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여기에 글 쓰면서 이런 용기도 생긴 것 같아서요. 말했듯이 애 없을 때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같이 화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